남성이어서 여성에 대해 잘 모르면 물어보고 여쭤보면 되죠, 이렇게. 네. 그럼요. 너무 좋죠. 안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죠. 네. 사실은 저희가 물어보면은 화를 낼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는 오히려 모르는 걸 알고 싶으니까 같이 얘기해 달라고 하면 너무 반갑고 더 많이 나누고 싶은 마음이 크죠. 유권자들 중에 절반이 여성이기도 하고요. 우리와 함께 이 생활을 하고 또 경제 공동체를 꾸려나가는 이 구성원의 대다수가 또 동시에 여성이기도 하고요. 좀 더 가깝게는 나의 형제자매, 나의 부모님, 나의 자녀가 여성이기도 하죠. 이 여성과 떨어져서 홀로 떨어진 나만을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없듯이 그런 의미에서 좀 이 젠더 문제를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국내에 계신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곧 일생 동안 여러 일을 겪게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연스럽게 그런 고비마다 돈을 쓰게 됩니다. 일종의 관문처럼 꼭 지나치지 않으면 안 될 길목 같은 게 있습니다. 최근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지만 그 길목마다 떡하니 버티고 서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이 너무 비싸다, 육아용품이 너무 비싸다, 교육비가 많이 든다, 주거비용이 너무 부담스럽다. 요즘엔 요양비용까지 너무 비싸다는 이야기가 끝없이 돌고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이 끝도 없이 따라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설탕, 밀가루 같은 필수 식자재를 대기업들이 담합을 하고 가격을 끝없이 올리기도 합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면 안 되는데 우리 시민들의 삶을 대놓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생리대가 그렇습니다. 무슨 대단한 기술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만 누구나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약점 삼아 폭리를 취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쉽게 돈을 버는 악질적 기업들의 행태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속 시원하게 이야기라도 나눠보자, 속이라도 풀어보자는 오터뷰. 오늘은 특별히 여성환경연대, 이 단체 이름 기억해 주세요. 여섯 글자입니다. 여성환경연대에 여성건강팀이란 부서가 있는데요. 그 팀의 팀장이신 안현진 팀장님 그리고 서정희 활동가 두 분을 스픽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쪽에 계신 분이 저는 서정희 활동가입니다. 서정희 활동가님, 이쪽에 계신 분이 제가 안현진 팀장입니다. 팀장님. 두 분은 여성 환경연대에서 상근하시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각각 상근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네, 2017년부터 상근 활동을 9년이네요. 네, 그 시민단체에서 9년씩 일하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네. 네, 저희 서정희 활동가님도 상당히 오랜 기간. 얼마 동안? 저는 여성환경연대만은 이제 4년 차 되고 있고요. 그러면 2022년. 네. 네. 그 전엔 다른 단체. 네, 저는 그 단체. 어디서요? 네, 그 전에는 이제 성교육하는 활동도 좀 오래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폭력 관련 반성폭력 운동도 하고 했습니다. 네. 주로 여성단체 네. 또는 젠더단체? 네. 뭐라고 부릅니까? 여성단체로 그냥 네, 부르면 여성단체입니다. 되죠? 네. 주로 여성단체에서 일했습니다. 남성이어서 여성에 대해 잘 모르면 물어보고 여쭤보면 되죠, 이렇게. 네. 그럼요. 너무 좋죠. 안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죠. 네. 사실은 저희가 물어보면은 화를 낼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는 오히려 모르는 걸 알고 싶으니까 같이 얘기해 달라고 하면 너무 반갑고 더 많이 나누고 싶은 마음이 크죠. 제가 어디 장애인 단체에 강의 간 적이 있었는데 중증 장애인이에요. 이제 의사 표현을 잘 못하고 입으로 이제 키보드를 찍어서 의사 표현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제 신체가 전부 다 좀 안 좋은 장애인데. 중증 장애. 네. 네. 근데 이분이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는데 어떤 경찰관이 비 오는 날이라 우산을 씌워주더래요. 그게 이제 미담으로 신문에도 나왔어요. 게다가 이 경찰관은 그 자기 이제 다음 근무자에게 그걸 또 넘겨줬대요. 좀 우산 네. 좀 씌워드려라. 미담으로 신문에 나와서 제가 그 기사를 읽은 기억이 있는데 그 당사자를 만난 거예요. 이 당사자가 굉장히 어렵게 이제 키보드 찍어가면서 저한테 한 얘기가 그날 기분 더러웠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나는 내가 할 주장이 있어서 갔는데 그냥 불쌍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그 사람은 선의였겠지만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얻은 교훈이 뭐냐면 물어보지 않았구나.
우산 씌워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안 물어보고 보통 하죠. 여성들에게도 그런 게 있죠. 안 물어보죠, 남자들이 잘. 잘 안 물어보죠. 네, 이런 것부터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많이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여성환경연대라는 단체. 네. 굉장히 유명한 단체이긴 하지만 또 일부 구독자들 중에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네. 한번 소개를 해주신다면 네, 이렇게 써오셨네요. 맞습니다. 저희 단체가 어떤 곳인가, 여성환경연대라고 하면 여성도 있고 환경도 있고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은데, 저희는 1999년에 창립한 와, 저희 인권연대도 그때 생겼어요. 네, 동갑이네요. 생일이 같네요. 네. 생년. 네, 생년. 나이가 같네요. 나이가 같네요. 여성과 환경의 교차점에서 행동하다라는 것을 슬로건으로 잡고 있는데요. 이게 여성 문제 중에서도 환경과 겹쳐지는 지점들이 있고, 환경 문제 중에서도 오늘 같은 어떤 여성들이 주로 사용하는 생활용품 속의 어떤 유해화학 물질이라든지 혹은 여성이 주로 피해가 되는 환경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저희는 그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활동하고 있는데요. 제일 아마 이 시청자분들이 제일 많이 아실 만한 게, 혹시 2017년에 생리대 파동 기억나시나요? 정말 죄송합니다.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2017년에 파동인데도. 네, 2017년에 생리대 속에 화학 물질이 들어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큰 파동이 있었고, 네네. 당시에 생리대 부작용 피해를 저희가 받기 위해서 제보를 모았는데요. 단 3일 만에 3,002명이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와, NGO인데 예. 시민사회 단체 네. 4일 만에 3,000명. 와, 네. 어마어마하네. 폭발적 반응이네요. 정말 폭발적 반응이었죠. 그것처럼 이게 일회용 생리대라고 하는 게 여성들만이 사용한다라고 하는 로 주로 생각이 되니까 다른 데에서는 생활용품, 우리 진짜 일상에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생필품인데도 그동안 안전 문제에 대해서 많이 다루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는 이 여성과 환경의 교차 지점에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성과 환경의 교차 지점은 뭐 생리대 문제 같은 것도 있겠지만, 여성이 환경 문제를 보면 어떻게 달라집니까? 우선은 이제 기후 위기, 저희가 이제 기후정의 네, 팀을 아주 하는데요. 심각하죠, 기후 위기가. 예, 네. 그렇죠. 그랬다고 했을 때 여성은 남성과 또 다른 경험을 할 수 있거든요. 이를테면요. 이를테면은 이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여성들이 훨씬 더 사망률이나 피해율이 높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우선은 신체적 조건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옷차림이나 이런 데서 이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옷차림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그런 뭐 수해가 났다거나 이랬을 때 빨리 구조되지 못하거나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나오기 어려운 형편도 있고요. 옷차림 때문에 구조가 빨리 안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제가 그때 봤던 게 방글라데시 사례였던 것 같은데, 히잡 같은 겁니까? 그러니까 긴 치마를 입는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그러니까 그 나라가 있는 옷들이나 이런 네네. 부분에서도, 그러니까 남성보다는 여성이 구조되기 어렵거나 아니면 빨리 이제 탈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기후 위기나 이제 코로나도 마찬가지였지만 돌봄 노동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는 주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후 위기가 닥쳤을 때, 예를 들어 물 부족 국가라고 했을 때 여성이 짊어지는 돌봄의 영역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더 많다는 부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연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후 위기 속에서 여성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다수의 다양성에 대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많이 봐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새기면 됩니까? 일반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있을 때 우리가 뭐 아무리 뭐 여건이 신장됐다 하더라도 남성분이 사회니까 여성은 소수자 약자의 지위에 있는데, 네. 환경 문제에서도 여성은 약자 소수자의 지위가 그대로 드러난다. 그러니까 네. 피해를 당하더라도 더 많이 피해를 당할 네, 수밖에 맞습니다. 없다. 그러니까 환경 문제는 진짜 백이 여성의 의제다. 이렇게 새기면 대충 비슷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너무 정확하고, 수많은 우리나라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환경으로 인한 어떤 재난 피해들을 보았을 때에 여성이거나 또 어린이들, 그리고 노인들,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이 더 큰 타격을 입게 되잖아요. 네. 환경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살피고자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목, 6월 초에 6월 5일 즈음에서 데모도 하잖아요. 기후위기 가지고. 9월에 저희가 기후행진. 네, 9월에도 하고 네네. 또 6월도 있고. 6월에 근데 지구에 9월에는 되게 크게 하고. 네네네. 네. 그럴 때 이제 뭐 시청 앞에 이렇게 뭐 숭례문 앞에 네네. 이렇게 시위하는 거 보면
압도적으로 여성 참가자가 많은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그 여성 환경 연대 덕분입니까? 아니면은 기후 위기에 대해서 여성들이 훨씬 더 민감한 감성으로 반응하기 때문인가요? 어떤 건가요? 여성들이 기후위기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어. 아까 서정희 활동가가 돌봄 얘기를 하였잖아요. 네네. 이를테면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 하루하루 날씨가 달라지는 거에 대한 체감도 훨씬 많이 하게 되고 먹거리의 문제라든지 어떤 내가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피난을 하거나 탈출을 할까 이런 시점에 있어서도 훨씬 더 빠르게 그것들을 체감하시는 것 같고 그런 것들 또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뭐 일본의 경우에는 후쿠시마 로 인한 네네네.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있었는데 핵발전소였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 여성들의 피난이 훨씬 더 늦어졌어요. 네. 왜요? 추후에 그것을 분석을 해보니 이를테면 방글라데시 같은 사례의 경우에는 여성이 좀 긴 치마를 입어야 한다든지 히잡이나 뭐 차도를 착용해야 한다 그런 게 있지만 일본은 안 그럴 텐데 왜 그랬을까를 살펴보니 이 여성들은 대피할 때 혼자만 대피하는 게 아니라 집에 있는 아이를 챙겨야 하고 우리 집에 있는 부모님을 챙겨야 하고 이렇게 평상시에 일상에서 돌봄을 많이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재난 상황, 이 피난 상황에서도 내가 돌보고 있는 그 대상들과 함께 탈출할 수밖에 없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학교에 간 아이들과 합류하느라 혹은 부모님 혹은 내가 모시고 있는 내가 돌보고 있는 노인분들을 함께 모시고 탈출하느라 피난이 훨씬 더 늦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사나이라고 하면서도 그런 긴급 상황에 지 혼자 도망간다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모두가 시간 차이가 그렇진 모두가 않죠. 그렇지는 않죠, 물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뭐를 보면 남자들은 지 혼자 그냥 가볍게 도망가 버리고 마는데 여성들은 엄마를 챙기거나 아이를 챙기거나 이런 경우가 많다. 그래서 통계로 나온다. 네. 그러니까 전 공간의 차이도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그 재난이 일어난 상황이 만약에 그러니까 그 출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을 경우에 보통 가사 노동이나 이런 돌봄 노동을 하고 있는 게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들은 일터에서 도망가거나 이렇게 갈 수 있겠지만 여성은 자신이 돌봐야 되는 구성원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차이도 있지 않았을까 또 싶어요. 하나 여성환경연대에서 오셨으니까 하여튼 젠더 환경 다 하시니까. 네. 근데 일부 중에는 뭐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준석 같은 사람이 그런가? 하여튼 젠더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막 쌍심지 뭐 이런 거 약간 악마화 경향도 있고 그걸 통해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도 있고 막 20대 남성들은 군대 갔다 오잖아 이래가지고 막 약 올리면서 이런 경향이 있죠. 한국 사회에. 세계적으로도 있고. 그렇죠.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그 지점에서 저희가 오늘도 사실 선생님과 함께 주요하게 다루고 싶었던 얘기는 생리대 이야기였는데요. 그런 생각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생리는 월경은 여성이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남성이 관심을 가져야 할까? 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사실 여성은 일단 첫 번째로 한국의 이 투표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절반이 여성입니다. 물론 그렇죠. 네. 유권자들 중에 절반이 여성이기도 하고요. 우리와 함께 이 생활을 하고 또 경제 공동체를 꾸려나가는 이 구성원의 대다수가 또 동시에 여성이기도 하고요. 좀 더 가깝게는 나의 형제자매 그리고 나의 부모님, 나의 자녀가 여성이기도 하죠. 우리 엄마가 여성이에요. 그럼요. 누구나 이- 다 그렇겠지만. 그렇죠. 이 여성과 떨어져서 홀로 떨어진 나만을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없듯이 이 월경이나 생리대 문제 또한 본인이 생리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결국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공동체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밖에 없는 문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좀 이 젠더 문제를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좀 제안을 드려봅니다. 네. 뭐 보태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저는 이제 그 젠더 갈등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이 연속되고 있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도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마이크를 들고 있는 어떤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러한 갈등을 조장한다는 점이라고 생각을 이준석 해요. 같은 사람. 네. 뭐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는 말씀하시기 없겠지만 어려우면 제가 네, 얘기해드리죠. 뭐 그렇기도 하고 뭐 미국에도 있고요. 네. 그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누가 말하느냐, 누가 어떠한 관점으로 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소위 정말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진 사람이
함부로 어떠한 약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다양성을 무시하는 것, 저는 그것은 민주주의에는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분들의 말을 하실 때 내가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시민들에게 전달될지, 그리고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 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주시고 이러한 갈등을 조장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굉장히 이례적인 얘기를 사실 들었어요. 저 개인으로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자리였나요? 네. 생리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양반도 나랑 수준이 비슷할 것 같은데 훨씬 수준이 높네. 어떻게 된 거지 하는 생각도 들었고 약간 쑥스러울 텐데도 들었고 뭐 그런데 막 돌파해 나가는 것 같았어요. 하여튼 뭐 대통령이야 뭐 우리가 꼭 이 자리에서 칭찬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집중해서 얘기했던 게 가격 얘기입니다. 한 번 얘기한 거 아니고 몇 차례 있었는데 여러 가격. 차례 네. 얘기했죠. 그러니까 가격에 대해서 집중하고 생필품인데 너무 비싸다. 현실을 좀 알려주신다면 진짜로 그렇게 비싼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우선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구독하고 계시겠지만 보고 계시겠지만 일회용 생리대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네, 잘 가격이 모르죠. 어떻게 책정되는지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가져왔는데 야, 우선 이게 저 여성 환경 연대에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 오늘 보여드리려고. 감사합니다. 우리 구독자들을 위해서. 네, 그래서 일회용 생리대는 우선 종류가 사이즈부터 다양합니다. 그 그래서- 전에 네, 일회용이 아닌 생리대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건 뭐라고 부릅니까? 다회용입니까? 아니면? 다회용 월경 용품이라고 부르고 어. 다회용 월경 용품도 종류가 다양한데요. 일단 네, 일회용. 우선 일회용 생리대부터 네, 말씀드리면 일회용 생리대는 우선 사이즈가 다양합니다. 네, 네. 지금 여기엔 세 종류만 있지만 이 사이에도 대형, 좀 더 큰 사이즈도 있고 오버나이트라고 해서 더 큰 사이즈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더 많은데 제가 우선 세 가지만 가지고 왔고요. 당연히 사이즈마다 가격은 다를 수밖에 네, 없습니다. 네, 네, 그건 당연한 그렇겠죠. 이유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 이 겉면에 있는 것, 외연부랑 접촉하는 부분을 우리가 시트라고 해요. 탑 시트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이 탑 시트가 있고 이 안에 보시면 흡수체가 있습니다. 네. 제가 왜 이 설명을 드리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성분에 따라서 가격이 또 차이가 나게 돼요. 근데 시트를 유기농을 썼느냐 안 썼느냐, 그 다음에 이 흡수체를 고분자 흡수체, 즉 뭐 플라스틱을 주로 이용했느냐, 아니면 시트라는 게 성분이 뭡니까? 면입니까? 시트가 그러니까 다양해요. 그러니까 이 면, 그러니까 이게 아. 유기농 시트를 썼느냐에 따라서 또 그러니까 가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유기농이라는 건 면이니까. 그렇죠. 면인데 자연. 유기농으로 네. 이제 그래서 이제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와. 성분을 썼다는 것만으로도 가격이 차이가 나고 그러겠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 있는 흡수체 같은 경우에도 이게 순면이냐 유기농이냐 아니면 뭐 요새는 이제 친환경이라고 해서 자연 원료라고 해서 뭐 대나무를 쓰거나 뭐 옥수수를 쓰거나 이렇게 또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분류할 때는 그냥 소위 말한 일반 생리대는 그냥 고분자 흡수체를 보통 쓰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유기농, 친환경 같은 경우에는 그 나머지를 저희가 분류해서 계산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두 개 차이가 가격 차이가 좀 나기 때문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보여드리면 한 달에 월경하는 기간 동안 일단 먼저 한 달에 저희가 이 설명을 드리려면 잠깐 퀴즈를 잠깐 드리려고 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네. 일자 무식인 저에게. 네. 여성들이 한 달이라고 보통 평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만 뭐 짧은 사람은 뭐 20일에 한 번 하고요. 긴 사람은 40일에 한 번 하기도 합니다만 아. 평균으로 한 달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네. 한 달 동안 월경을 며칠 동안 하시는지 아시나요? 죄송합니다. 대략적으로라도 아니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무식해가지고 정말 모르네요. 한 달에 평균적으로 5일을 합니다. 네, 그럼 5일 동안만 쓰는 건가요, 저건? 5일 이런 게 무식한 동안만 질문이죠. 아니요, 할 수 있는 질문이죠. 5일 동안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평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이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평균적으로 사람이 화장실을 소변을 보러 8번을 갑니다라고 하면 네. 어떤 사람은 사실 4번 가실 수도 있고 네. 어떤 분은 더 자주 가셔야 해서 10번 도 뭐 넘고. 10번, 20번 네. 가실 수도 있는 네. 거잖아요. 평균일 뿐이고 사실 짧은 사람도 있지만 긴 사람이 있어서 뭐 8일, 10일, 뭐 2주간 월경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월경하는 기간 내내 생리대를 사용을 해야 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대략 얼마 정도 쓸 것 같으세요? 돈으로요? 네. 이것도 무식해서 모르겠는데 그냥 완전히 좀 그냥 막 던지면 한 5만 원? 5만 원. 모르겠습니다. 5만 원 너무 비싼데. 네? 뭐요? 너무 비싼데요? 비싸요? 네.
5만 원이면 1년이면 60만 원인데. 네네. 아니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아, 무식한 얘기였군요. 아니요, 무시한 거 가만히 아니고 모르실 있을 수 거예요. 네, 있는 네. 괜히 부분이고. 얘기했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거를 조사를 했을 때 그래서 네. 이렇게 보시면 사이즈별로 이제 어.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일반 생리대와 이제 유기농 친환경인 소재로 만들었을 때 가격 차이를 구분을 했습니다. 네네. 그랬을 경우에 약간 한 100원 정도 차이가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이 계산을 할 때는 일회용 생리대 한 개당 가격으로 계산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뭐 신문에서 뭐 100원 저가 이렇게 했을 때는 그 계산은 그러니까 한 개의 가격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한 개당의 가격으로 저희가 이제 2023년도에 조사를 했었고 그때도 이제 그 방금 안현진 팀장님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합니다. 어떤 사람은 7일 하고 어떤 사람은 10일 할 수도 있고요. 네네. 청소년의 경우에는 월경량이 더 많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조금 더 큰 생리대를 사용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팬티 생리대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가격이 더 높아지겠죠. 네. 그래서 우선 저희가 2023년에 조사를 했을 때는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성분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100원씩 거의 났었고 그 다음에는 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제 아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요새는 그럼 어떻게 됐는지. 아니 그러니까 돈을 그러면 좀 생리가 많은 좀 네네. 며칠 더 하는 사람 네네. 입장이면 한 달에 얼마나 써야 됩니까? 또 하나는 네. 자, 몸에 닿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기왕이면 뭐 얼마나 다른지 정말 모르지만 사람 욕구는 그렇지 않을까? 유기농을 쓰고 싶고 좀 좋은 제품을 쓰고 싶고 잘 알려진 메이커의 제품을 쓰고 싶고 이런 욕구가 누구에게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약간 좋은 거로 하면 한 달이면 얼마나 돈을 써야 됩니까? 저희가 2023년도에 조사했을 때 그래서 그 평균가로 했을 때 약간 한 14,000원 정도가 이제 일반 생리대를 썼을 때라고 네네네.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좋은 생리대를 썼을 때는 한 달에 16,000원 후반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한 사람이 월경을 하는 기간 평생을 했을 때 평생 동안 약 635만 원 이상을 이제 월경용품을 쓰는데 이제 드는 비용을 635만 원 이상이다라고 네네. 저희가 추정을 했었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5일에서 5일을 월경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인 네네. 것이고 사람마다 다르고 그리고 완경이 되는 시기도 다 다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비용은 우리가 옛날에 폐경이라고 배웠던 그 완경.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보통은 600만 원 이상 이제 총 비용이 든다라고 했을 때 작은 돈은 아니죠. 굉장히 큰 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구매 경험 조사도 2023년도 했었는데 네네. 그때에도 보면은 이제 저희가 평균가는 16,000원이라고 했었지만 실제로는 25,000원 정도 쓰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이 조금 더 좋은 게 뭐 가격이 높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니겠지만 네네. 여튼 이런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모든 게 다 유기농인 걸 쓰신다고 한다면 사실 뭐 이제 개당 가격이 300원이기도 하지만 유기농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700원도 하고 이러거든요, 하나에. 그런 제품을 쓰신다고 하면 25,000원까지도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한 달에 25,000원도 쓸 수 있고 적게 쓰면 뭐 15,000원, 16,000원, 네네. 17,000원도 쓸 수 있고 2023년 조사니까 지금은 좀 다를 수도 가격이 좀 올라갔겠네요.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저는 그 다음엔 저희가 이제 추적을 하진 못했다가 이제 이번에 이제 2026년에 이제 대통령의 이야기 다음에 최근의 경향을 저희가 이때 했을 때는 500개를 했었거든요. 500개를 네네. 했지만 지금도 500개를 할 수는 없고 경향만 조금 봤었는데 우선 가격이 많이 내려갔다는 느낌은 없어요. 근데 그래도 예전보다 조금 싸졌다는 느낌은 있는데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략 중형을 300원대로 봤던 게 있다면 약간 250원 중후반으로 조금 떨어진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형 할인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그때도 온라인으로 봤었는데 가격은 사실 정가인 것처럼 나오긴 하는데 1+1 행사가 정말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한 브랜드든 아예,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개당 500원이에요. 개당 520 뭐 이렇게 되는데 520원 정도 되는데 두 개를 사면 50% 할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1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개당 가격은 250원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본 그러니까 대형 마트들이 할인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라는 거는 제가 확인할 수 있어서 아마 대통령 발언의 효과. 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살짝은 그거. 했습니다. 네. 원래 1+ 행사를 하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성들이 이게 가격이 비싸다 보니 그때 많이 사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기회가 더 많아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왜냐하면 할인 행사를 많이 하니까. 네. 효과 맞는 것 같네요. 효과. 네, 좋고요.
일단 하여튼 저 품질, 네. 안전성, 아까 위해 뭐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이런 거는 믿을만한 겁니까? 그거는 좀 차분히 얘기가 필요한 네네. 것 같아요. 우선은 그런 얘기부터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급하게 막 달려오는 느낌이 드는데, 일회용 생리대 2017년에 파동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네네. 그게 드렸었잖아요. 안전성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안전에 대한 문제. 지금은 그 문제는 넘어섰냐 이게 제 질문입니다. 그 문제를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2017년에 그렇게 단 3일 만에 3천여 명의 여성들이 부작용을 제보를 하면서 생리대 파동이 좀 일어났고, 그 이후에 여성들과 저희 같은 시민단체들의 요구로 국가가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2년도에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그 2017년 당시에 식약처는 일회용 생리대 평생 써도 안전하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22년도에는 환경부가 건강 영양 조사를 통해서 결과 발표를 했습니다. 17년 식약처 입장과는 다르게 환경부는 일회용 생리대 속에 있는 유해 화학 물질이 여성들의 생리 관련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어이구, 그건 생리대가 생리 활동에 영향을 미치면 정말 위험한 문제네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정부 조사 결과인데요. 그때 당시에 나왔을 때에는 가장 큰 변화가 생리혈색 변화가 20%, 그리고 월경통, 생리통을 경험한 여성들이 또 20% 정도, 이 외에도 여드름, 외음부 트러블, 두통, 어지럼증 이런 증상들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아니 그 생리대를 쓰면 두통이 나고 어지럼증이 나고 뭐 여드름이 생기고 와 이거 심각한 문제네요. 심각한 문제죠. 이게 한 달 중에 일주일만 사용을 해도, 예를 들면 저희가 매일매일 모든 사람이 사용하는 생필품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뭐 해봤는데, 코로나 때 마스크? 마스크도 뭐 있을 예를 것이고요. 들면, 하지만 이 생리대를 사용하는 부위가 점막 부위, 일반적인 피부가 아니라 점막인 부위라는 걸 고려했을 때, 예를 들어 치약을 사용을 했는데 입 안에 있는 입 안에 이런 구강 점막들에 뾰루지가 난다든지, 아니면 이 치약을 사용하고 나면 두통이 생긴다. 두통이 생긴다든지, 와. 어지럽다든지, 아니면 치약을 사용하고 나면은 잇몸 주변이 붓는다든지, 그럼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 증상을 즉각적으로 경험하는 이 시민들은 이게 안전할까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몸으로 겪는 거잖아요, 사실은. 저희가 23년도에 다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일회용 생리대 사용하는 여성분들께 부작용 피해가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때도 비슷하게 나타났어요. 일단 피부가 가렵다라고 한 분들이 응답자 중에 47% 정도였고요. 그리고 월경통, 생리통이 있다라고 한 분들이 20%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때 조사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좀 바로 잡혀졌나요? 아니면 지금도 뭐 고만고만한 수준인가요? 이게 19년도, 20년도에 조사해서 22년도에 발표한 자료 대비 저희가 23년도에 조사했을 때에도 비슷하게 증상이 나왔다는 것은 여전히 부작용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럼 정부에서 챙겨야 될 거는 가격 문제만은 아니고 안전 문제가 안전 함께 문제도 있다. 함께 챙겨야 된다. 네. 그거는 환경부? 환경부와 식약처, 네네. 식약처가 담당 부처입니다. 함께 해야 된다. 자, 앞서서 이제 생리대값 얘기했잖아요. 그럼 한 달에 한 2만 원이라고 치고 네. 2만 원 정도야 뭐 대단하다고 가격 문제 가지고 이렇게 대통령까지 나서고 그래라고 얘기하는 어떤 영감님이 있다고 치면 가격 문제가 왜 쟁점이어야 하는지 한번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실까요? 제가 네.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2017년 생리대 파동 얘기를 계속했는데 네, 네. 사실 16년에도 큰 사회적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깔창 생리대였는데요. 이 여성 청소년들이 자신의 어떤 경험을 인터넷에 쓰기 시작하면서 깔창 생리대란 게 뭐예요? 신발 생리대를 구매할 비용이 없어서 청소년이 네. 신발 깔창을 생리대 대신 쓰고 있다. 정말요? 라는 것이 보도가 되면서 대한민국에 네, 대한민국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 2016년도. 2016년도에 큰 난리가 났던 사건이 바로 깔창 생리대 사건인데요. 그때 한국 정부는 저소득층 청소년 중심으로
소득에 따라서 기준을 세워서 청소년들에게 이 월경용품, 생리대 구입비를 지원하는 지원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건 늦게라도 다행이네요. 늦게라도 정말 다행인 일이죠. 근데 한국에서 신발 깔창을 생리대 살 돈이 없어서 쓴다라는 게 좀 충격적인데 이게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2026년에요? 네, 맞습니다. 신발 깔창이라고 하니까 사실 놀라워서 이슈가 되었지만 대부분 생리대 구매할 비용이 없는 여성들의 경우 휴지라든지 물티슈라든지 혹은 깨끗한 천을 대신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어려울 경우에 학교에 가거나 직장 생활 같은 이 외부 활동을 자제하는 경우도 있고요. 생리대 가격이 부담되어서 이 식약처에서는 건강을 위해서 이런 부작용들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부작용을 줄이려면은 3시간에서 4시간, 최대 4시간에 한 번은 월경용품, 이 생리대를 교체하라고 식약처 권고하고 있는데요. 이게 비싸니까 교체를 못 하는 거죠. 이거를 내 건강을 위해서는 빨리빨리 교체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 구매 비용이 너무 부담이 되니까 교체하지 않고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다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물티슈 우리가 많이 보는데 손도 닦고 그러지만 손을 닦는 건 좋은데 이럴 때 민감 부위에 되면 그거는 피부가 아니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점막 이런 거는 좀 굉장히 달라질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참 희한한 게 생리는 누구나 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아니, 물론 남자들 빼고 누구나 하는 건데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연간 700조 원을 쓰는 나라가 한 달에 15,000원, 2만 원 정도도 감당을 안 해주나요? 안 해주는 것이 지금 현실인 것 같고 저희 같은 성인 혹은 또 경제활동이 활발한 분들에게 한 달에 15,000원 뭐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뭐 생각할 수 커피 있죠. 몇 잔 된다고. 네. 하지만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경제권이 없는 청소년의 경우라든지 요즘 청년들의 실업 문제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경제활동 하기 어려운 이 성인들만 생각을 했을 때에 내가 지금 당장 밥값이 없는데 생리대를 구매하기 위해서 한 달에 2만 원가량의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게 큰 타격으로 다가오는 문제인 것이죠. 그럼 두 분 보고 하여튼 맘대로 한번 해보셔라 하면 예를 들어서 거기도 인권 개념이 좀 도입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뭐 월경권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생각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정책을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그냥 생리대는 무료로 국가에서 나눠주면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저는 우선 기본적으로는 보편 지급에 대한 원칙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보편 지급, 하는데요. 네. 우선은 지금 현재는 청소년들에게는 선별 지원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 그다음에 그것이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지자체들이 이제 자신들의 이제 재원을 통해서 자신의 자치구에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보편 지급을 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예산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삭감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종종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뭐 가장 유명하게는 서울시가 그렇죠. 서울시도 원래는 공공생리대라는 좋은 사업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UN 행정상까지 받은 공공행정상까지 받은 굉장히 좋은 정책이 있었는데, 그건 언제 박원순 시장 때 한 건가요? 그렇죠. 2024년에 이제 전액 삭감을 하면서 없어졌거든요. 오세훈 때? 그렇죠.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다른 도시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전액 삭감이라고 줄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전액 삭감.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보편 지급, 그러니까 보편 지급의 모습이 다양한 모습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성 청소년 지원을 그 없앤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공공기관에 생리대를 비치하는, 그러니까 공공성을 가진 생리대를 무상으로 지급해주는 그런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업은 구체적으로 없앤 한번 얘기해 거예요. 보시면 어디에 가면 네, 맞아요. 뭐 주민자치센터 맞아요, 같은 데 맞아요. 가면 그렇죠. 그쵸. 생리대가 있어요. 그렇죠. 그걸 뭐 내가 청소년 시설이라던가 뭐 이런, 그러니까 필요한 예전에는 사람은 가져가세요. 네, 도서관이라던가 공공기관에 원래 생리대를 비치해 놓는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소득이 없으니까 이상한 거로 생리대 대용품을 써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쵸, 창피해하지 말고 늘 가져가셔도 돼요. 여기 많으니까 이런 사업을 서울시에서 했었다. 그러니까 그게 조금 다른데요. 네. 그러니까 이 생리대가 비상용 생리대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월경이라는 게 내가 그러니까 나도 인지하지 못해 갑자기 할 때가 종종 있어요. 네네. 그랬을 경우에,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가 갑자기 월경을 하게 되면은 뭐 편의점을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학교 교육을 받고 있다가 쉬는 시간도 기다려야 돼. 근데 내가 지금 당장 우선 필요했을 때, 그럴 때 이제 비상용을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공공생리대가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 두 가지 역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비치하는 아니, 게 그러니까 실제로 서울시는 어떻게 했는데? 비상용 생리대로 비치하긴 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 시설을 이용하는 서울 시민들이 갑자기 월경을 했을 경우에는 이 생리대를 사용하세요. 그게 뭐 어느 학교에도 있었고 어느 도서관에도 있었고 네, 학교보다는 뭐 주민센터에도 있었고 이랬던 그렇죠. 건가요? 네, 공공기관이었던 도서관, 거죠. 공공기관, 서울시의 공공기관에 어. 배치하는 것으로 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근데 그게 그게 뭐 학교가 아니라 공공기관에 설치하는 정도였다면 네. 예산도 별로 안 썼을 것 같은데요? 혹시 예산 규모를 아셔요? 뭐 잘 모르셔도 네, 되고. 좀, 근데 이게 서울시만은 아니에요. 어. 이 다른 시에서도 그렇게 돼서 한번 이제 지역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제가 사각지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작년에 그러니까 실시했던 그 실태조사에서도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이 선별 지원에 들어가지 못한 청소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네네. 자신의 가구 소득이 차상위보다는 조금 높대요. 그래서 선별 지원에 들어가진 않는데 가구 빚이 많은 거예요. 집에 빚이 많아요. 네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월급을 사주지 않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이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선별 지원의 대상자이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있죠,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각지대. 그러니까 네. 돈이 없을 때 사람들이 월경용품은 구입하지 않고 그냥 쓰던 거 계속 쓰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오래 쓰면 그럼 안 돼. 그쵸. 이거 계속 사줘야 되는 거냐? 그냥 하나로 길게 쓰면 안 돼. 근데 아시겠지만 기저귀만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미 젖어 있는 기저귀를 오래 쓰고 있으면 발진이 생기듯이 생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뭐 이런 정부 지자체도 그렇지만 가구에서도 똑같은 경향이 있는 거죠. 월경용품은 후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밥은 주지만 네. 그렇죠. 생리대는 네가 사면 안 돼? 좀 아껴 쓰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게 나라의 심리이기도 하고 집의 심리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권의 문제로서 이건 좀 다뤄줘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국의 생리대 값하고 네. 한국하고 소득 수준이 비슷한 다른 나라랑 이렇게 비교해보면 우리가 유독 비싼 건가요? 아니면 보통인가요? 좀 싼가요? 어떻습니까? 저는 좀 한국이 좀 더 비싸다라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요? 그리고 제가 조사한 나라들은 한국보다 다 이제 GDP가 높은 나라들이긴 했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한국이 더 비싸게 나오기는 했습니다. 어느 나라보다 한국이 비싸요? 이럴 저희가 뭐 좀 설명을 저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옛날부터 한국에. 한국이 생리대 값이 OECD 국가 중에 제일 비싸다, 1등이다. 네네. 라고 하는 소문이란 이런 게 있었는데 이 통계가 너무 오래돼서 한국이 옛날보다는 좀 소득수준도 높아졌고 하니까 요즘도 그럴까라고 저희가 23년도에 조사를 해본 거였는데요. 여성환경연대에서요? 네, 여성환경연대에서 저희가 조사를 했었는데요. 네, 네. 당시 어떤 국가들 조사했었죠? 저희 국가는 다 외우지는 못하는데 11개국을 했었고요. 어. 저희가 조사했던 나라가 우선은 저희가 뭐 해외 파견을 해가지고 특파원 파견해서 할 수 있는 정도의 네네네, 상태는 아니라서 온라인으로 가격 조사할 수 있는 나라들로 한정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온라인에 이제 그 특정한 사이트를 저희가 이제 영어로 번역할 수 있는 사이트로 한정해서 해서 미국, 영국, 그리고 프랑스 몇 개 나라. 근데 하여튼 그럼 미국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저희가 조금 더 비싸죠. 아이고 미국이 우리보다 소득이 높은데. 그쵸,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영국하고 한국은. 그러니까 저희가 다 한국이 비싸요. 다 더 비싼 경향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미국, 영국, 네, 다 프랑스, 외국은 일본, 프랑스, 일본? 네. 한국과 어떤 OECD 경제 수준이 네. 조금 비슷한 국가들로 선정을 해서 멕시코 아니고 네, 그러니까 네, 잘 네. 사는 나라들 흔히 네. 선진국이라는 나라들하고 비교하니까 우리보다 한국이? 소득도 훨씬 높은데 이 나라보다 생리대 값이 비싸다. 대략 40% 정도 비쌉니다. 이건 문제네요. 이거는 문제네요. 그렇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서는 또 보편 지급하려고 노력들도 많이 하는 나라들입니다. 우리보다 가격이 싼데도. 그렇죠. 스코틀랜드는 지금 뭐 거의 정책도 하고 열심히 있고요. 네. 펼치는. 스코틀랜드는 어떻게 해요?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1년인가부터 그러니까 차근차근 준비는 했는데요. 다른 나라 조금 사례를 드리자면 우선 기본적으로는 그 교육부에서 먼저 시작하는 게 조금 추세예요. 그러니까 네네. 우리 한국처럼 애들이니까 청소년 애들부터 그쵸? 좀 챙기자. 그래서 네. 공립, 초, 중, 고에는 이제 이런 무상 비치를 하는 거죠. 월경용품을. 그래서 필요한 학생들은 가져가라.
학교에서든 아니면 더 필요하면 더 가져가기도 하고 네네. 그런 시스템을 가장 먼저 하는 게 초기 단계이고 그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되면 이제 인식이 향상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쓰는 사람도 그렇고 이거를 보는 가족들도 그렇고 이게 진짜 당연한 문제구나 이게 건강권으로서 그렇게 되면서 이게 점점 확대가 돼요. 처음에는 청소년이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공공시설 보통 요 단계로 가거든요. 스코틀랜드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합니까? 영국에서? 스코틀랜드는 지금 전면이에요. 전면 지급이라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공공시설에도 비치를 하고 있고 거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 거점을 두고 있어서 거점에서 이제 그 거점에 다양한 용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일용 생리대만 이야기하고 네네. 있지만 이런 안전성 문제도 있고 환경적 문제도 생각을 해서 다회용 월경 용품도 거기는 이제 비치를 해놔요. 그리고 그 앱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과 가장 가까운 곳에 어디에 어떤 물품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그래서 굉장히 가장 선진적으로 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스코틀랜드는 소득 구분 없이 네. 모든 연령에 보편적인. 네, 보편적으로 지금 무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야 될 길이네요. 한국이 스코틀랜드. 가면 가야 할 너무 길이죠. 좋겠죠. 예. 그러면 이런 거 반대하는 꼰대들은 그럴 것 같은데 이거 공짜로 나눠주면 아까 4시간이라고 그랬나요? 4시간마다 갈아야 될 거 1시간마다 갈아버리고 막 버려버리고 막 함부로 하지 않냐. 그거 어떻게 믿냐 여자들을 막 이런 이상한 소리 하면 뭐라고 답해줘야 됩니까? 저희가 이게 비슷한 논쟁이 한번 있었어요, 대한민국에. 휴지, 공중 화장실에 휴지가 지금 어딜 가나 다 있잖아요. 네. 근데 한국에 처음으로 공중 화장실에 없는 데도 휴지를 있어요. 막 휴지 있긴 하죠. 나눠주고 막. 예. 근데 한국의 공중 화장실에 휴지를 처음 비치할 때 똑같은 얘기를 했대요. 무료로 휴지를 걸어놓으면 사람들이 다 가져갈 거다. 그러면은 그리고 막 함부로 쓰고. 함부로 쓰면 어떡하냐. 네. 물론 지금도 일부 정말 아주 소수의 분들 그러시긴 하지만 저희가 공중 화장실에 휴지가 무료라고 해서 한 번 닦을 거를 10번을 닦고 화장실 한 번 갈 걸 뭐 3번 가고 그렇지 않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휴지를 훔쳐오지 않지 않습니까? 만약 훔치는 분이 있더라도 뭐 소득이 어려워서라든지 노숙이라든지 100만 명이 한 명이고 그렇죠. 한두 번의 사건을 가지고 일반화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것처럼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이 있는데. 한국의 생리대가 무상으로 이렇게 화장실에 비치가 되더라도 초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당연히 있구나 이게 라는 것이 정착이 되고 나면 그냥 휴지처럼 될 거. 필요한 사람만 쓰는 게 될 설득력 겁니다. 있고 제가 스며듭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이 있는데 어디 햄버거 가게에다 핸드폰이나 저 지갑을 놓고 와도 안 훔쳐가는 안 가져가죠. 그런 나라인데 대한민국이 무슨 생리대가 얼마 한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훔쳐다가 어디서 팔아먹는 사람 이런 사람 없을 거다. 있다면 뭐 100만 원 중에 하나든지 뭐 그 정도일 거다. 그래서 그걸 우려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네. 저도 얼마 전에 다른 모임 갔는데 그거 가져다 팔면 어떡하냐고 그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네. 제가 이거 뭐 삶아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걸 많이 가져가서 뭐 하냐. 네. 그리고 저는 많이 가져가신다면 그분은 필요한 분일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많이 우려하신 게 그게 아니라 팔까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잘 모르시는 분일까 생각하는데 그 당근이나 이런 데도 생리대가 올라오거든요. 근데 보통은 패키지로 올라오지 낱개로 해서 파는 경우에는 사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포장이 뜯겨 있잖아요. 뜯겨 있는 상태에서는 서로 그런 걸 사진 않아요. 근데 지금 이제 공급하게 되면은 아마도 낱개로 되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거를 판매할 일도 거의 없을 것이고 이걸 살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냥 트집 잡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거의 왜 여자들한테 돈을 써 이런 거 비슷한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저는 네 이거는 공공의 문제이고 건강권의 문제로서 사실 좀 당연해져야 되는 게 있는데 아직 사회적 인식이 그렇지 못해서 저는 그래서 월경 교육이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월경 교육은 뭡니까? 그러니까 저 하나만 얘기해도 되나요? 약간 지금 저희가 대화하는 양상을 보면 하나 단어의 특징인 듯이 어떨 때는 저희가 생리라고 하고 어떨 때는 저희가 월경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그러네요. 둘 중에 뭐가 맞는 말인지를 좀 짚으면서 월경 교육을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끼어들었는데요. 저희 생리라는 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저희 국가 법령에도 생리용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번 바뀐 거거든요. 16년에 깔창생리대 아까 그 얘기 드렸을 때 그때 바뀐 거였어요. 정확한 명칭은 월경이 맞는데요. 저희 오래된 지혜가 담겨 있는 거죠. 달월자에 경험할 경자를 씁니다. 그래서 달마다 경험하는 일이라고 해서 월경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저희가 사실
초반부에 사실 우창희 선생님께서 좀 부끄럽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 여전히 이 월경이라고 하는 것을 부끄러운 것, 입 밖으로 내면 안 되는 것, 숨겨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문화가 한국 사회에 좀 남아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숨겨야 하니까 어떻게 숨길까? 단어도 숨겨버리는 거죠. 월경이라고 부르지 마. 그럼 뭐라고 부를까? 하다가 뭐 대변, 소변 뭐 여러 가지 생리현상 중에 하나야라고 하는 의미로 생리라고 줄여 부르기 시작한 게 이 월경이 생리로 불리게 된 첫 번째 이유거든요. 네, 그럼 앞으로 월경이라고 부르는 게 맞겠네요. 더 정확한 네, 표현인 네. 거죠. 뭐 그게 법률 용어도 좀 바꿔야 되겠네요. 법률 용어도 그래서 그전엔 더 심각했습니다. 이게 생리란 표현도 더 부끄럽대요. 그러니까 더 한 번 더 꼬아. 그럼 뭐라고 할까? 뭐 위생용품 위생 처리하는 뭐 그걸 그래서 위생대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이 2016년 이 깔창생리대에 대책 논의를 이 정부 관계자들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대책 논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령을 딱 펼쳐봤더니 위생대라고 나와 있는 것이 전 국민에게 알려지면서 당시에 생리용품으로 명칭 개정이 한 번 야, 그럼 있었는데요. 위생이라고 하면 정말 고약한 게 여성은 위생적이지 않은 어떤 존재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위생이라고 하는 게 물티슈도 있고 휴지도 물론 있고 그렇고요. 포괄할 수 있는 게 많고. 알겠습니다. 월경권을 국가가 좀 보정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의미에서 뭐 생리를 월경으로 부르는 것부터 시작하자. 네. 월경 교육 얘기하시길래. 좋습니다. 네. 월경 교육이란 건 그런 의미다. 월경 교육은 이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이런 보편 지급하기 위해서는 네. 월경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우선 기본적으로는 인식 개선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튼 국가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게 시민들의 합의 없이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려면 월경이 어떤 것인지, 월경이 어떤 경험이 되는 것인지, 왜 그리고 이 보편 지급하는 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교육 없이는 저는 설득이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네네. 죄송한데 아니 편하게 말씀하세요. 저는 월경 문제에 대해서 남성들은 발언권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회적 발언도 그러니까 발언권이 없다. 이재명 대통령처럼 뭐 가경 얘기하려고 참전하면 해도 되는데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당사자주의, 월경을 하는 사람들이 월경 문제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예산과 완경대- 정책은 아니, 남성들이 하고 있잖아요. 많이. 그리고 조용히 해야죠. 지들은 하지만 너 월경 해봤어? 이게 깜깜하는데요. 이렇게 예산을. 월경 해봤어가 질문인 거예요. 월경 안 해봤으면 정책에서 빠져라. 그럼 어느 부서든지 여성 공무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적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생리대라고 안 부르고 어떻게 불러야 돼요? 일회용 생리대는 저희가 너무나 일상적으로 굳어진 그건 표현이라 그냥 네. 하자. 네. 일회용 생리대라고 쓰고 있고 네. 예전에는 사실 8, 90년대만 해도 월경대란 표현이 남아 있었다라고 해요. 네, 네. 월경대까지 그래서 돌아가기. 여성환경연대에서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월경대로 사람들이 많이 돌아오면 써도 되지만 아직까지는 그냥 생리대 네. 월경할 때 필요한 생리대. 오케이. 좋습니다. 100원짜리 생리대가 나왔다고 그래서 좀 다행인 것 같은데 이거 품질은 괜찮습니까? 그거는 이제 나오면은 좀 네.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우선 그러니까 두 개의 경향이 있는데요. 네. 한 곳은 그러니까 원래 중저가가 없었던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원래도 있었어요. 저희가 2023년에 조사할 때도 100원 초중반대의 생리대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경향 자체가 한국의 경향이 좀 더 일반 생리대보다는 뭐 유기농 친환경 이 생리대에 대한 시장이 엄청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네. 2017년대 이후에 거의 200% 증가했거든요.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가격이 다 상승하게 되는 효과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 핑계로 가볼리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건 유기농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1,000원 말고 1,500원에 내셔야지. 맞아요. 여러분의 몸은 소중하잖아. 맞아요, 이런 맞아요. 식이잖아요. 장사할 맞습니다. 때.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공정위에서 조사하게 되면 좀 그런 부분도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주장했던 게 뭐냐면 아까 보여드렸듯이 그 시트만 유기농이에요. 근데도 가격이 올라가는 것. 시트만 유기농인데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도 되는가에 대한 의문도 갖고 있거든요. 이 생리대를 만드는 업체들은 어디예요? 뭐 회사로 하면. 사실 한국의 생리대 만드는 회사들이라고 하면은 보통 위생용품을 같이 만듭니다. 네. 휴지라든지 뭐 물티슈라든지 네, 어디들이에요? 그러니까. 생활용품들을 많이 만드는 회사들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유명한 데들이 있나요? 이렇게 회사가 네. 뭐가 있습니까? 대충? 기업명을 말하기가 좀 왜요? 조심스러워가지고. 왜요? 아니 그냥
아니 객관적 정보를 정하시는 객관적으로 한국의 생리대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 점유율 세 네. 곳의 기업을 순서대로 얘기하자면 유한킴벌리와 대기업이네요. 유한 LG 생활건강 그리고 재벌- 깨끗한 나라. 깨끗한 나라라는 회사가 있나요? 뭐 저희 많이 쓰는 뭐 보송이 같은 휴지도 그렇고. 이게 1, 2, 3인가요? 네, 그렇고 한국의 생리대 시장은 이 1, 2, 3위 기업이 저희가 이거는 뭐 특정 기업이 아니라 그냥 시장에 공표된 시장 점유율, 네네. 한국을 이 위생용품, 월경용품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들을 소개한 것이니까 세 개가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되나요? 이 한국의 월경용품 시장에서 이 세 개 회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21년 장혜영 의원 발표에 의하면 75% 이상이었고요. 네. 지금 현재 몇 퍼센트나 점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좀 투명하게 조사 결과를 밝혀야지 나타나겠지만 그럼 이것도 약간 의심할 수 있겠네요. 세 개 업체만 짝짝꿍하면 담합도 얼마든지 그래서 이 정도 가격으로 유지하고 뭐 이런 것도 하겠네요. 설탕, 밀가루는 하는 사람들이 월경 생리용품이라고 안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 독과점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리가 충분히 그냥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뭐 그런 우려 사항들이 뭐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고 그거를 지금 조사해야 하겠다라고 정부가 나선 게 저희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사실 처음 있는 일도 아니에요. 네. 저희 한번 이거 얘기를 하면서 찾아봤는데 2000년대부터 여성들이 생리대 값이 비싸다는 얘기를 하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여성들과 시민들의 요구로 생리대 부가세를 폐지를 하였습니다. 네네. 왜냐면 저희가 생필품에 부가세를 부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왜냐면은 인간이 생존하기 그럼요. 위해서 당연히 갖고 있어야 하는 이 물품에는 부가세를 부여하지 않듯이 월경용품 또한 이런 생필품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폐지하라는 운동을 한 게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요. 2004년에 폐지가 되었어요. 네, 지금 2026년에도 다시 가격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좀 이 문제가 반복되고 있고 고착화되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 두 분 통해서 많은 걸 배웠는데 월경이라는 게 개인의 선택, 개인의 구매를 통해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일종의 보편적으로 보장돼야 될 기본권이다. 대한민국 정도의 선진국에서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이게 듣고 나면 굉장히 당연한 소리지만 약간 문화적인 수준 저하, 저 같은 경우에 이런 것 때문에 낯설게 여겨졌을 뿐이네요. 네. 낯설게 여겨졌을 뿐이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월경 터부라고 하는 이 월경에 대한 것을 여성이 발언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게 하는 이런 어떤 보수적인 문화에서 나온 것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서 근데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서 근로기준법에 보면 월경 때 생리휴가를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럼 사용자는 그거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안 받아들이면 형사처벌받는 범죄입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 생리휴가, 월경휴가를 가는 여성 노동자는 굉장히 적지요. 그렇죠. 이런 것도 그런 거네요. 그렇죠. 이 노동 문제랑도 연관이 있고 이 월경이라고 하는 게 그냥 어디에나 있는 문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 시작된 청소년들의 문제, 교육권이랑도 연관이 돼 있고 생리 휴가처럼 이 노동의 문제 그리고 또 여성들이 비정규직 비율이 또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파견직으로 일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이런 것들을 보장받기가 어렵고 또 급식 노동자라든지 보건의료 직종이라든지 청소 노동자라든지 이런 야외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 생각해 보면 화장실 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고속도로 휴게소도 그래요. 그렇죠. 저희 수많은 이 노동자들이 화장실 못 가는 문제로 여러 번 이 한국에서도 노동 인권의 측면에서 문제가 됐었는데 화장실을 못 간다는 건 월경용품을 교체하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것처럼 노동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 인식, 사람들의 인식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 다방면에 걸쳐 있는 문제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일요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3월 8일이죠. 우리 유튜브를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아직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로 선도 국가입니다. K-민주주의를 자랑하고 있고요. 또 K-팝, K-문화, 하여튼 K자 들어간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충분히 납득할 만하고 충분히 설명할 만한 근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기본적인 기본권의 문제에서 취약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바로 월경 문제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2026년에도 또 이렇게 잘 사는 부자 나라가 됐는데 선진국이 됐는데도 월경 문제 하나 제대로 풀지 못하고 있다는 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서 특별히 여성환경연대에서 두 분의 활동가 모시고 오늘 순서 진행해 봤는데요. 여성환경연대 기억해 주시고요. 네. 회원으로 참여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한 달에 10,000원씩 참여하는 연대의 힘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안현지 팀장님 그리고 서정희 활동가 두 분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